타이칸 4S 운전을 좀 시작했습니다. 노멀 모드인데요, 지금 과속 방지턱이 꽤나 날카롭고 넓은 면적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, 와, 승차감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매끈하고 좋습니다. 이 정도 승차감이면 뒷좌석이 여유롭고 넓진 않지만 패밀리 세단으로 편하고 안락하게 타기에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. 승차감이 와,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. 에어매틱 서스펜션 들어가 있습니다. 요즘 포르쉐 모델들은 뭐 911도 그렇고 승차감이 기대 이상으로 좋거든요. 물렁물렁하고 부드럽다기보다 느낌이 특이해요. 어떤 느낌이냐면 단단한데 부드러워요. 어떤 잔진동이나 충격을 불쾌하게 운전자에게 주는 타입이 아니고 아주 고급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막 911 같은 막 대단한 그 스포츠카여도 승차감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아요. 근데 이 포르쉐 타이칸 승차감 좋습니다. 생각보다도 좋아서 조금 놀랄 정도예요.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뭐 전기 모터가 내는 출력을 좀 얘기해 보죠. 앞뒤에 모터를 각각 하나씩 해서 2개를 달았고요. 이 전기 모터 2개가 내는 출력은 490마력이고요. 오버부스트 시에는 571마력까지 출력이 높아집니다. 토크도 뭐 66.3 정도를 낸다고 해요. 66.3kg/m.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기차가 이야기하는 이 출력 성능이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이 이야기하는 것과 뭔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500마력, 400마력, 뭐 50토크, 60토크 이런 게 기존의 이 내연기관 엔진에서 보여주는 어떤 출력 성능과 정말 이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사실 실감이 처음에는 안 났었어요. 전기차가 스위치를 켜면 최대 토크가 그냥 꾸준하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터져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, 그런 이질적이고 생소한 느낌이 처음에는 되게 생소했는데 이제는 좀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포르쉐가 만든 이 타이칸 전기차는 또 다르네요. 제가 잠깐 신호가 뚫려서 밟아봤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멈췄습니다. 가속감 때문에 G포스가, 보통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심장이 좀 쿵하거나 얼굴이 뭔가 좀 탁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이 타이칸은 터보나 터보 S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있습니다. 가속 페달을 그냥 밟으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최대 토크가 주는 이 느낌이. 근데 포르쉐는 다르네요. 이게 느낌이 다른 포르쉐 모델들도 공통적이지만 특히 911 라인업 모델들을 타보면 끈끈하고 묵직하고 무겁게, 그런데 막 대단한 힘으로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이 타이칸도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포르쉐가 주는 그런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. 상당히 맛이 독특해요. 끈끈하고 묵직하고 무겁게 강력한 이 모터가 내는 힘을 쏟아내는 딱 그 느낌이 있습니다. 이 노멀 모드인데도 이래요. 주행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면 노멀 모드에서도 당연히 가속 페달에 대한 리스폰스 반응이 뭐 전혀 아쉽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면 당연히 더 빠릿빠릿해지고요, 빨라지고요, 반응이. 더불어서 이 승차감, 에어매틱 서스펜션도 단단하게 조여놔서 더 좀 불친절하게 변하긴 해요. 좀 더 딱딱해지긴 합니다. 그런데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조차도 승차감이 통통거리거나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이게 2.2톤이 넘잖아요.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배터리가 이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바닥에 가장 낮은 데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 무거운 무게가 바닥을 내리누르면서 진득하게 달리는 맛이 강하고요. 그리고 코너링을 해보면 기존의 어떤 물리법칙을 좀 거스르는 듯한 그런 핸들링과 코너링 성능을 보여줘요. 무게중심이 가운데에 낮은 바닥에 몰려있다 보니까 어떤 만들어내는 이 운동 성능과 반응, 게다가 지금 전기 모터가
앞뒤 네 바퀴의 트랙션을 이상적으로 배분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달리잖아요. 조금 덜 힘을 줘야 되고 힘을 빼야 되는 타이어의 구동축을 그렇게 계산해서 치밀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이렇게 구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인상적이에요. 그리고 실내 정숙성이 상당히 훌륭합니다. 이 앞유리도 방음유리라고 해요. 조금 더 단단하고 소음을 차단하는 유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실내의 안락함과 정숙성이 지금까지 제가 타봤던 전기차 모델 중에서 거의 가장 훌륭하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포츠 사운드 켜고 끌 수 있는데요. 들리십니까? 보통 그냥 전기 모터는 뭐 변속기가 1단이죠. 네. 그냥 모터를 돌려서 속도를 올리는 그런 구성인데 타이칸은 2단입니다. 그래서 풀 스로틀을 해보면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. 풀 스로틀을 해보면 이 단수를 톱니를 바꿔무는 듯한 딱 바뀌는 구간이 있습니다. 느낌이. 전기 모터가 초반 토크나 가속감은 좋지만 속도를 올려 붙이면 고속에서 좀 주춤하고 힘이 떨어지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. 포르쉐는 타이칸에 단수를 2단을 적용시켜서 고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힘을 내고 잘 달리는 그런 운동 성능 좋고 출력 출중한 모델을 만들어낸 셈이죠. 이 살짝 가속 페달을 밟아만 봐도 이 움찔움찔하는 이 토크 감각이 그냥 스위치예요. 스위치. 회생제동 시스템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회생제동 시스템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보통 이렇게 울컥하면서 뭔가 좀 속도가 줄고 얘가 충전을 하는구나, 그런 좀 불편하고 이질적인 느낌이 들잖아요. 그 타이칸 4S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활성화 시켜놔도 그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.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에 부드럽게 그냥 타력주행을 하는, 부르던 힘으로 계속 굴러가는 그 느낌이 너무 자연스럽고 불편한 감이 없습니다. 게다가 이 회생제동을 끄잖아요? 이렇게 가속 페달을 떼면 보통 어느 정도 이렇게 굴러가면서 저항이 걸리고 속도가 주는데, 이 타력주행이 뭐 좀 전기 모터가 계속 속도를 유지해주는 약간 그런가 싶을 정도로 되게 잘 굴러갑니다. 보이지 않는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거의 안 줄어요. 뭐 내리막이면 당연히 속도가 더 붙겠죠. 타력주행이 되게 적극적이에요. 회생제동을 활성화를 다시 시켜도 저항감이 들고 불편하게 막 속도를 줄이고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. 거의 작지 않은 크기의 이 차체인데도, 그리고 무게가 2.2톤이 넘잖아요. 그런데도 이 날카롭고 예리한 핸들링은 그 어떤 포르쉐의 명민하고 운전재미 좋은 모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. SUV를 만든다고 선언해서 까이엔을 내놨을 때 야, 포르쉐도 이제 다 됐구나. 하지만 포르쉐의 까이엔은 그냥 포르쉐 모델로 인정받았잖아요. 파나메라도 마찬가지였고요. 타이칸 역시도 동력기관이 전기차 일 뿐이지 그냥 여전히 포르쉐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스포츠 사운드는 포르쉐의 레이싱카, 하이브리드 경주차 919 모델의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타보진 않았지만 정말 우주선을 타면 이런 소리가 진짜 날 것 같은 그런 묘하고 뭔가 독특하게 매력적인 그런 소리를 냅니다. 포르쉐가 만들면 다르다는 그 정의가 타이칸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네요. 오랫동안 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최고의 데일리 스포츠카를 만들어내는 이 브랜드답게 전기차여도 어떤 이 완성도와 만듦새는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. 다소 생경한 듯한 좀 미래적인 디지털이 많이 섞여 있는 이 실내 구성, 그러면서도 공면을 이루고 있는 계기판, 거기에 기존의 포르쉐가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구성들은 디자인 요소나 어떤 내용을 다 빼곡하게 채워놨고요. 핸들은 무겁지 않습니다.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둬도 무게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.
찐득찐득해서 공격적인 그런 핸들링 감각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 가죽 재질은 좋아요. 손에 착착 감기고 좋은데 림의 두께나 어떤 이 차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는 너무 얇지 않나 싶은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홈을 파놔서 착 감기고 손가락을 걸고 달리는, 스티어링 휠을 만지는 이런 느낌은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시야가 되게 독특한 게요, 보닛이나 이 차체 앞은 안 보이는데 이 뿔록 올라온 팬더, 양쪽에 팬더가 느낌이 좀 묘합니다. 주행거리가 이 배터리 플러스 용량 큰 배터리를 넣어도 우리나라 인증이 289km라고 하는데, 타이트하게 생각을 하고 뭐 주행 조건을 안 좋게 달려도 최소 300km 이상은 마음 편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. 지금 79%가 남아 있고요. 배터리 잔량은 주행 가는 거리는 317km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랑 큰 차이가 없이 누적되고 있는 주행 거리랑 맞아 떨어집니다. 뭐 시트 방석 길이나 크기나 그런 건 넉넉하고요. 게다가 이 시트 방석의 길이까지도 전동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넉넉해요. 시트의 착자감이나 느낌은 좋아요. 푹신하거나 안락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지만 몸을 탁 잘 받아주고 잡아주고 안정적으로 그런 느낌이 강한데요. 이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. 넉넉한 크기로 안정감 있게 이 몸을 탁 받아내주는 그런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.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포르쉐는 이 내연기관 엔진이 주는 그 매력만큼 뭔가 좀 이렇게 포르쉐 DNA 중독성 강한 그런 건 조금 다소 약한 것 같긴 합니다. 너무 매끈하고 승차감 좋고 부드럽고 조용하고 그러네요. 근데 확실히 포르쉐가 만든 이 전기차는 파워트레인이 전기차일지언정 이 밸런스나 핸들링이나 운전 재미나 어떤 마감 품질이나 감성 품질 그런 것들은 흠잡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. 어떻게 이런 전기차를 만들어낼까? 제가 타이칸 터보 S를 서킷에서 주행해보면서 전기차의 새로운 영역이다 라고 했었는데, 이 타이칸 4S, 타이칸 터보 S보다 출력도 작고요, 가격도 좀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1억 5천이 넘는 가격이고요. 거기다 옵션을 좀 더하면 당연히 2억 가까이 되죠. 하지만 그만한 가치는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. 묘하게 매력에 끌립니다. 전기차도 좀 다르게 만드네요. 이만 줄이겠습니다. 오늘은